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배우 이재훈의 데뷔작이기도 한 영화 파수꾼입니다. 영화 소개에 앞서 고교 시절을 그린 성장 영화라는 측면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올린 죄 많은 소녀란 영화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파수꾼을 보고 난 후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살이 되었다 라고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쓰여 있길 바랐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죽어버린 한 소년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되고 또 끝이 날 뿐, 그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지 않아서 어렴풋이 예상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누구보다 특별한 듯 했던 그들의 학창 시절도 특별한 듯 특별하지 않게 지나가 버렸고, 그렇게 삶은 무탈하게 계속되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평탄했지만 그 나름의 질곡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다 신경 쓰이고 그 중요하다던 공부는 그토록 하기 싫었던 고등학교 시절엔 나중에 큰일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닐 테니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신경 써라 라는 말을 들어왔고, 일하기 싫어서 찡찡대는 사회인이 된 후에는 한 3년만 탁 눈 감고 버텨봐라 괜찮아질 거다 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 지내왔던 듯 합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의 말씀대로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은 그 지나간 시간과 함께 씻겨져 내려갔고, 그 모든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게감은 남아서 저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거리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괜찮아지지는 않을, 무게감은 전혀 더 가벼워지지는 않을 그 고민 속에서 시간은 그 환경 속에서도 적응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며 사실 괜찮지 않을지도 모를 내가 괜찮아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 세상만 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 자체일 뿐,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세상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자조적인 깨달음을 얻었달까요? 누군가에겐 친구가 전부였던 시절, 사실 저는 영화 속의 기태처럼 또래 친구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닥 중요하지도 또 그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볼 때마다 씁쓸하면서도 또 아름다운 건 과거의 제 자신이 충분히 그 방황의 계절을 미처 겪어보지도 못한 채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서글픈 자각 때문인 듯도 합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세상에 성장을 가져오는 아픔과 상처는 없습니다. 상처는 상처일 뿐이라고 차갑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파수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친구와 크게 싸웠다가도 금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어내고 잊어버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은 괜찮지 않다는 걸, 강해 보이려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아직 여린 소년들 뿐이었단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는 이런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기태는 반에서 잘 나가는 일종의 짱입니다. 그리고 백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희준이는 나름 공부 좀 하던 기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같은 반 친구이죠. 나중에 사태가 벌어지고 전학을 가게 되지만요. 마지막으로 동윤이는 기태와 다른 반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후에 자퇴하게 되죠. 위계질서가 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기태는 권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폭력을 쓰는 거에 있어 큰 간극을 느끼는데, 이는 나중에 기태의 패거리들이 동윤이를 집중 구타할 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드러나죠. 어머니의 부재, 또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 집은 더 이상 기태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고, 또한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학교와 친구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기에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애정을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고 상대방의 거부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기에 그는 희준이를 괴롭히지만 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으니 그에게 원래대로의 모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기태는 가해자입니다. 그렇다고 뼛속까지 나쁜 아이는 아닌. 희준이 가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기태의 결핍을 이해해주지 못한 희준을 잠시 탓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기태는 여전히 가해자의 입장임은 변함이 없죠. 비록 표현의 방법이 서툴러서 마음이 어긋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순간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기태의 지나친 관심은 희준의 자아를 지키는 경계를 훼손시켜 놓았고 결국 희준이는 전학을 감으로써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다음은 희준이입니다. 가해자이지만 완전히 가해자로 볼 수만은 없는 기태처럼 희준이 역시 피해자이지만 완전히 피해자로 볼 수만은 없는데요. 전학을 간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기태에게 더 이상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기태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희준이는 도망자에 가깝습니다. 비겁하지는 않은. 희준이는 기태의 괴롭힘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무시하고 또 회피하긴 했지만 그는 기태의 아버지를 만나고 동윤이를 추운 겨울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설득해 다시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망자였지만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셈이죠. 희준이의 도망은 죽어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아준 아이들의 흔적이다라는 말처럼 그는 평범하고 보통의 아이들이 할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윤이입니다. 동윤이는 기태나 희준이에 비해 애매한데요. 그는 둘의 싸움에 휘말리지도 그렇다고 그 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애매한 중재자였죠. 마지막까지 기태 곁에 있었기에 동윤은 죄의식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모두가 떠난 다음에야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이 됩니다. 동윤이가 기태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기태의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렸고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기태는 결국 돌이키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되었죠. 동윤이는 그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기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태가 사라진 다음에도 동윤이는 계속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과연 동윤이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어떤 어른이 될까요? 동윤이는 기태가 가장 가식적인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기태야말로 가장 솔직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경이의 고백도 거절하고 아주 어렵게 자신의 아픈 가정사까지 이야기했음에도 관계는 어긋나고 급기야 친구에게 잘못된 폭력을 가하게 되었죠. 친구 사이가 동등할 것만 같지만 남자, 특히 소년 사이에서는 그 관계가 힘으로써 종종 무너지기도 한다는 걸 모른 채로 말이죠. 그 시절에는 상처를 받은 친구만 아픔이 있을 것 같지만 상처를 준 친구 역시 아픔을 갖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폭력을 가한 기태는 희준이나 동윤이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고 끝내는 무너지고 말죠. 따지고 보면 우정을 갈구한 것도 거듭 사과한 것도 진심을 표현한 것도 모두 기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 역시 막중했죠. 기태의 너까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라는 서툰 표현은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기태의 입장에서 가장 간절하게 표현한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기태라는 인물의 기승전결이 있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태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또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부분으로 기태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점으로 기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인 기태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해자로서 기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희준이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로서의 기태를 보여주는 과정은 동윤이의 입장을 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회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영화 파수꾼에는 이미 죽어버린 한 소년이 존재합니다. 이 소년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는 소년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소년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소년은 그들의 회상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파수꾼의 회상은 죽음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회상으로 과거와 화해하고 또 현재를 정당화한들 보장할 수 있는 미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태의 오랜 친구 동윤이를 위해서죠. 영화에는 동윤이 이외에도 아버지 또 희준과 같은 주변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회상을 통해 변화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오로지 동윤이만이 회상을 통해 성장이라 해야 할지 어렵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하고 아픔과 상처를 넘어가는 과정이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관객은 이러한 동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기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완벽한 가해자에 가까웠던 기태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과정을 말이죠. 동윤이의 회상과 함께 확인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기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상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살아남은 현재의 동윤이의 치유를 위해서이고 둘째는 죽어버린 과거의 기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태의 죽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치유의 한계는 명확하고 동윤이는 끝내 기태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테지만 불완전한 그 치유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동윤이는 캣집을 하던 기찻길에서 기태의 환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네가 최고다 친구야 라고 조용히 내뱉죠. 동윤이의 심정에 기초한 기태의 환상은 회상이라기보다는 동윤이의 죄책감이 극대화된 결과로 나타난 환상입니다. 그에게 있어 기태는 과거가 아닌데요. 기태는 여전히 현재를 살면서 동윤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태가 죽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태는 이미 죽었고 상황을 되돌리기란 불가능합니다. 동윤이로서는 죽기 전 기태가 그토록 원했던 이해와 인정을 뒤늦게나마 기꺼이 해주는 것이 최선이었을 테죠. 영화 제작 이유에 대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 고정관념이라는 게 대부분 죽음이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어서 생각하게 된다. 이를테면 영화 초반에 괴롭힘 당하는 애와 괴롭히는 애, 또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두 개의 정보만이 있는데 보는 사람은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죽은 애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지사. 죽음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에 길들여져서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닐까?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간단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 굉장히 복잡한 내면이 수반되어야 할 터. 기태는 굉장히 위학적인 인물로 한국 사회에서의 성장이라는 건 죄의식을 수반하는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폭력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죄의식을 통한 상처가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는 것 같다라는 감독의 생각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영화는 아이들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눈길은 어른의 세계에 둔 채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얽매여 있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이 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전부일 수 있는 유일한 시절,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많은 것이 주관보다는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시절, 계속해서 무언가로부터 배제당한다고 느끼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제목 그대로 경계하면서 지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는 소통하려 노력은 하지만 자신의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태도 동윤도 희준도 각자의 경계를 지키며 벽을 만들죠. 기태의 죽음에 있어 어떤 관계로든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네 현실은 소통의 진정함이 배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영화 속 어른 역시 성숙한 존재가 아니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호밀밭의 파수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의 원인을 집 밖에서 찾고자 하는 불안하고 미숙한 인간에 불과했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아이들 역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나약함을 지키려 하나 지키지 못하는 새 친구들의 모습이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 누군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수꾼에서의 회상은 결국 동윤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관객들은 동윤이를 통해서 진정한 기태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현재의 동윤이가 과거의 동윤이와의 화해를 통해 주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인위적으로 망각하거나 피하는 것으로는 그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가 없으며 현재와의 연관 없이 과거만으로 머물러 있는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죠. 동윤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롯한 현재이며 이 현재는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진 현재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입니다.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회상, 그리고 과거와의 화해. 회상의 동기는 현재입니다. 당당하고 주체적인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인 것이죠. 자기 내면의 나약함과 미숙한 과거를 안고서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파수꾼이자 다른 누군가의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소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